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0일 최명국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죠. 며칠 뒤면 닷새 뒤군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받을 텐데, 그거는 선거법 선고보다 더 아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징역 1년 또는 1년 6개월 이 정도의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그 리스크가 아주 현실화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1심이지만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현장 기자들도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플랜 B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죽는다 비명계 움직이면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명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님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겉으로는 단일 대오인 것처럼 외양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랜 B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 두 개의 사법 리스크가,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게 서울 고등법원에 가서 뒤집히지 않으면, 그럼 대법원에 확정 판결 나는 거는 내년 중에는 다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에 있었던 이른바 양두구육 논란하고 비슷한 겁니다. 겉으로는 진짜 양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고기를 파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포스트 이재명 체제 논란에서 겉으로는 그런 거 논의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된다. 기자들도 이제 늘 플랜 B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한테 18일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플랜 B에 대해서.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가 이거 모범 답안입니다.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딱 잘랐죠. 김동연 지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생각을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범 답안, 기자들이 질문할 땐 이렇게 답변하는 거다. 그게 정치니까. 근데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야권의 빅마우스 공장장 김어준 씨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은 진영 내에서 거의 뭘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죠. 저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만들어진 제품을 평가하는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김어준 씨는 일종의 제조업이죠. 음모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야권 진영 내에서 뭔가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밀고 누구를 대권 후보로 밀고 이런 거를 영향력 있게. 왜냐면 저의 시청자보다 10배 이상 많으니까, 시청자가. 야권 시청자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집중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된다.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인 이재명을 넘어 역사의 도구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없다. 이 일이 그렇게 됐다. 이재명 손절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전후 맥락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을 보면 김어준 씨의 생각이 이제 이재명을 여기서 놓아줄 때가 됐다 라는 생각. 빨리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적어도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플랜 A, 이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랜 A는 뭘까요? 당연히 본인 재판을 확정되지 않게 아마 내년 후년 2026년 3월까지 적어도 대선 1년 전까지 확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대법원에서 확정을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일찌감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그 전에 물론 뭐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밀어붙이겠죠. 그러나 뭐 그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땡겨서 하는 거죠. 막 1년 전쯤에 2026년 3월에 원래는 9월에 해야 되는데 이걸 3월쯤에 일 땡겨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로 사법을 덮는 거죠.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플랜 A입니다. 이재명의 플랜 A. 재판을 지연시켜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없는 얘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저는 공장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플랜 A가 실패했을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 흘러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마 지금 질문해도 다 부인할 겁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왜? 지금은 플랜 A에 집중할 때니까. 그러나 실제 핵심 주변 관측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로 넘어간다? 플랜 B가 뭐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이재명 대표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안 온다고 봐야죠. 이거는 민주당 내의 권력교체입니다.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플랜 B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안 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플랜 A-1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플랜 A가 실패해도 B로 넘어가지 않는다. A-1. 플랜 A의 개정판을 낸다. 그게 뭐죠? 이재명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 손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위증교 산하 아니면 선거법 이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10년간 비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뭐 10년이든 5년이든 뭐 중요한 게 아니죠. 하여튼 박탈이 됩니다. 대선에 못 나오죠. 그렇게 되면 2027년 대선 없으면 2032년 대선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난 다음부터 몇 년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못 나오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그렇게 간단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굉장히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게 뭐 스토리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오늘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에 불법이 온 사방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열광하는 지지자들은 스토리가 된다. 흑수저에서 뭐 대통령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중도층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곤란한 거 아니냐. 불법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불법도 다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그건 안 된다.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다. 이재명 쉽지가 않죠. 이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플랜 A는 자기가 이제 재판 지연을 통해서 되는 거고, 그러면 플랜 A-1은 김어준 씨가 얘기했듯이 이재명이 누군가를 손들어 주는 겁니다. 플랜 B로 가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들이다. 그럼 그게 누구냐?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김민석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김민석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려고 이재명 대표가 노력을 했을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한테 지금 이런 언지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줄 수가 없죠. 주면은 본인 바로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을, 그러니까 본인이 실패할 경우 김민석을 본인의 대안으로 지목을 한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당도 장악하고 있고, 뭐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뭐 지금 뭐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1위 아닙니까? 그것도 압도적 1위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김민석을 밀어준다. 그래서 그러려면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한테 뭐 집권 플랜이나 이런 것도 맡겨야 된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김민석을 미냐? 플랜 B로 넘어가면 되지. 아니죠. 대신 김민석이 성공했을 때 이재명을 사면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서 피선거권이 뭐 10년간 박탈되고 뭐 이러는 것보다 2027년 3월에 만약에 이재명의 기획이 성공하면 2027년 뭐 한 7, 8월이나 이때쯤에 이재명은 사면 복권이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플랜 B가 아니죠. 플랜 A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플랜 A-1이다.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거는 누구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그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건 뭐 사실일 수도 있고 분석가들의 뭐 상상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집요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본인이 재판 지연을 2027년 3월까지 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표지만 그게 100% 가능하다고 본인도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A-1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얘기입니다.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A-1로 간다. B로 가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김민석이 안 되면 뭐 정청래나 안 되면 뭐 추미애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일부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고 본인과의 신뢰관계나 이런 게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의 관계와 실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김민석이 당권을 장악했을 때 그 관계는 또 달라지죠. 정치라는 거는요, 제가 염량세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릅니다. 뭐 김민석 의원이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 없죠. 우선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과연 지금 대권 반열에 올라있는 잠룡들, 이 사람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권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대표, 뭐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런 사람들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체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극복도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를
계속 감싸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거는 막 한참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은 플랜 A를 밀어붙이고, 그러나 플랜 A-1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여서 제가 꽤 그럴듯한 얘기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국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